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오늘은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동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나 전투,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한 2편 정도 만들려고 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벌어졌던 일 중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됭케르크 철수작전, 그 사례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붙었던 미드웨이 해전, 그렇게 한 2편 정도를 준비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전격전의 전설이라는 요 책도 보고 있고,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 이 책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책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원래는 동영상을 빨리 준비하려면은 요 책들의 내용 중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빨리 읽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동영상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계속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2차 세계대전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 그거를 말하기 전에요,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전격전의 전설, 이거는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벌어졌던 전격전, 그 전격전에 대해서 쓴 책인데 굉장히 탁월한 전쟁 분석서이면서 어떤 전략서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뭐 모든 사람들이 군사 분야나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군인이나 밀리터리 전문가분들은 읽어보시면 뭐 많이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윈스턴 처칠의 제2차 세계대전, 이 책은요 전쟁이나 밀리터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책입니다. 누구라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전쟁사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인생을 담은 자서전적인 측면도 있고, 또 문장 곳곳에 보면은 어떤 수필의 느낌을 담고 있는 문학적 가치로도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누구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윈스턴 처칠은 양차 대전 중에 모두 다 고위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도 모두 다 고위직에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해군 장관이었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물론 해군 장관이었다가 이제 수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윈스턴 처칠이 그렇게 양차 대전 중에 모두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순도 높은 1급 정보들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고위직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어떤 식견과 통찰력, 그런 것들로 2차 세계대전을 조망한 그런 책이죠. 그리고 글도 참 잘 썼어요. 이게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도 탁월하고, 뿐만 아니라 문장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참 문장력이 탁월해요. 예,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페이지 234페이지에 일부 파국을 향한 이정표 중에 16장 경계에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름은 깊어가고 전쟁 준비는 유럽 전역에서 계속 진행되었으며 외교관의 자세와 정치인의 연설과 인류의 소망은 날이 갈수록 힘을 잃어갔다. 영국에서는 1914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태평스럽게 휴가를 즐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다. 그러나
라인 강변의 양상은 달랐다. 한순간에 다리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충직한 군인들이 밤낮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알프스의 눈이 녹아내려 이루어진 거대한 강은 무심하고 도도하게 흘러갔다.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역사적 사료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문장 하나하나에 녹아있는 어떤 문학적 감각, 처칠의 문학적 감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칠 이 양반 참 글 잘 쓰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보면은. 근데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건데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상태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칠이 그 당시 봤던 영국과 프랑스의 상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히틀러라는 정말 역사적인 희대의 파괴자죠, 파괴자. 그 파괴자를 대면해서 영국과 프랑스의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정신 상태, 군인들의 정신 상태, 정치인들의 정신 상태, 전쟁에 대한 두려움, 군인들의 나태한 경계태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날 김정은을 대면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군인들과 정치인들의 그 상태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칠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2차 세계대전은 불필요한 전쟁이었다고 이 책에서 표현을 해요. Unnecessary war. 2차 세계대전만큼 피하기 쉬운 전쟁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준동하던 시기 1930년대 초중반 아니면은 1930년대 후반 늦어도 1939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세계연맹을 통해서 국제연맹이죠. 그 당시 국제연맹 지금 유엔과 같은 기구가 그때는 국제연맹이었습니다. 국제연맹을 통해서 독일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했다면은 2차 세계대전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히틀러가 진작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 생각을 접었을 거라고 처칠은 확신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령 1938년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합니다. 그때 영국과 프랑스보다 소련이 먼저 나서서 영국과 프랑스에 제의를 해요. 회담을 제의를 해요. 막아야 된다고. 정말 긴급한 당사자는 영국하고 프랑스인데 이제 소련이 먼저 나서서 영국과 프랑스의 회담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당시에 프랑스하고 소련이 맺은 상호 원조 조약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국제연맹이라는 어떤 틀을 이용해서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독일에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소련이. 근데 프랑스는 그 당시에 어떤 항공기 제조 공장에서 큰 파업이 일어나가지고요. 스트라이크가 벌어져서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오스트리아 사태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건데 히틀러의 전쟁 야욕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더 급한 일인데 거기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영국의 체인벌리는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체인벌리도 역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별로 관심도 없고 소련의 그런 제안에 그랬어요.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가 무기력하게 그냥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그냥 흘려버리고 넘겨버리고 이런 사건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몇 개가 더 있어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할 때도 그때도 소련이 먼저 나서서 야 이거 막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도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스스로 나서서 개입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때도 영국이 가만히 있어요. 체인벌리기. 당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루즈벨트가 딱 유럽 상황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분위기가. 야, 이 히틀러라는 이놈이 뭔가 크게 사고를 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루즈벨트가. 그래서 루즈벨트가 체인벌린 수상한테 어떤 회담을 제의를 해요. 자기가 나서서 유럽 국가들을 한데 모아서 자리를 만들겠다. 근데 체인벌린은 또 자기 나름대로 뭐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콧방귀를 뀌면서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이 윈스턴 처칠이 볼 때 독일의 준동을 막으려면은 반드시 미국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루즈벨트가 나서주겠다고 스스로 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체인벌린이 그냥 박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칠이 볼 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 노선을 취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요즘에도 그렇고. 근데 루즈벨트가 유럽의 그 사태에 개입을 하겠다는 거는 자신의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를 하고 그런 제의를 한 거예요. 근데 체인벌린이 그 마지막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처칠이 표현을 하기를 실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 세계적인 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체인벌린이 그리고 영국이 발로 차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이 윈스턴 처칠이 체인벌린 수상을 딱 보니까 야, 이 사람 참 똑똑하고 유능한데 근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렇게 균형 감각이 없고 저렇게 어떤 분별력이 없냐. 그 체인벌린을 보고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끔찍하다고 표현합니다. 끔찍하다. 어쩌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저렇게 분별력이 없냐. 자, 우리나라에도 이 체인벌린 같은 사람이 있죠. 문재인. 근데 체인벌린은요, 솔직히 말해서 체인벌린은 기본적으로 영국을 수호하려는 그 기본 마인드는 있는 사람이에요. 체인벌린은. 근데 이 문재인은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을 뿐만이 아니라 김정은이하고 붙어먹고 그냥 여차하면은 이 나라를 아예 김정은이 손안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그 당시 처칠이 체인벌린을 보고 끔찍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 문재인은 체인벌린보다 100배는 심각한 사람인 겁니다. 100배는. 또한 처칠은 이 프랑스의 군인들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국가적 위기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전쟁 준비에 대한 나태함 이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처칠이 당시 그 메즈강이 어디에 있냐면은 프랑스하고 벨기에 국경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이거든요. 그쪽에 시차를 나갔는데 영국군이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차들이나 병사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전쟁 준비에 바쁜데 차들이건 사람들이건 왔다 갔다 해야죠. 참호도 파야 되고 대전차호도 파야 되고 무기도 갖다 놔야 되고 탄약도 갖다 놔야 되고 바쁘게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어떤 부대를 이 전선에 전초 부대로 딱 배치를 했는데 지휘관이 딱 가서 보니까 이 지역에는 여기 지형을 딱 보니까 3분의 1만 갖다 놔도 되겠구나. 야, 나머지 3분의 1은 뒤로 빠져. 너네들은 예비 부대로 대비하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부대 편성도 다시 재조정해야 되고 바빠야 되잖아요. 차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병사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거리가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근데 프랑스군이 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딱 가서 보니까 거리가 한산한 거예요. 차들도, 군용 차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없고, 군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 독일이 침공을 딱 하자 단 한 달 만에 독일의 무릎을 꿇지, 프랑스가.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 그 프랑스 국민들의 그 나태한 상황들에 대해서, 군인들의 나태한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914년 당시에는 프랑스 육군과 국민의 사기는 1870년 이래 노소를 불문하고 불타올라 격렬하게 공격적이 되었다. 그들의 원칙은 수적으로 열세인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에는 시시각각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반격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프랑스는 오래된 적을 향해 돌진하던 1914년 8월의 프랑스가 아니었다. 복수의 정신은 그 사명을 끝내고 승리 속에서 스스로 소진되어 버렸다. 그런 정신을 키워준 지도자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네, 이렇게 처칠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과 프랑스의 상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나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고, 제가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이 먹방 유튜브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먹방, 뭐 짜장면 먹방, 떡볶이 먹방, 치킨 먹방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북한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서 그것도 없어서 못 먹고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헐벗으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게 참 정말 이러다가 하나님에게 매맞겠다, 정말 매맞겠다 이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먹방을 이제 가끔 보면은 제가 다시는 이 먹방 다시는 내가 보지 말자, 제가 이런 생각을 몇 번 했거든요. 야, 이거 정말 매맞을 짓이다, 하나님 앞에. 이게요, 물론 먹방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방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먹방하고 있고, 온 국민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먹방을 보면서 이렇게 빠져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심해요. 우리나라가 가장 심해요. 김정은이 저 코앞에 있고 북한 백성들이 저렇게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매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처칠이 이 막을 수 있었던 전쟁, 그것을 국민들과 정치인들과 군인들의 방탕과 나태함 때문에 막지 못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서 썼던 그 글에 대해서 그 글을 소개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피를 흘리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는데도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다지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확실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도 싸우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생존의 불확실한 기회에 대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다. 승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다. 노예로 사는 것보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네, 방송을 마치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방패TV를 시청하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모두 평안한 주말 저녁과 또 내일 주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